이상한 알베르게 1. 페이지 65페이지 3. 이상한 알베르게. 저긴 뭐지? 좀 깨끗해 보이는데? 온수 샤워와 휴식이 절실했던 나의 얼굴에 반가움이 퍼졌다. 건물로 다가가니 입구의 문에 특이한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붉은색의 로고였는데 마치 아름답게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 그런데 저 가운데 글자는 뭐지? WH인가? 무슨 뜻이지? 나는 잠시 스치는 궁금증을 뒤로하고 알베르게의 입구에서 우비를 벗으며 눈을 털어냈다. 입구로 들어서자 알베르게 주인이 상냥하게 나를 맞아주었다. 저 예약 안 했는데 묵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직 자리가 남아있어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휴, 다행이네요. 제가 오늘 피레네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저런, 첫날부터 고생하셨네요. 피레네 구간은 그런 일이 종종 있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늘 밤은 여기서 푹 쉬세요. 거실에 가시면 따뜻한 차도 준비되어 있어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위로해주는 알베르게 주인의 말에 그제야 안심하며 체크인을 했다. 주인이 숙박부를 적고 크레덴시알에 새우를 찍어주는 동안 로비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로비는 전체적으로 하얀 벽면에 목재가 잘 어우러져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시설들도 모두 깨끗해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다. 오른쪽을 바라보니 벽면을 가득 채운 순례길 지도가 눈에 들어왔다. 지도에는 강과 다리, 언덕과 들판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었고 종착지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는 나무로 조각된 커다란 별이 빛나고 있었다. 벽면 전체가 하나의 예술품 같았다. 이곳은 마치 알베르게가 아닌 고급 리조트의 로비처럼 꾸며져 있었다. 힘든 하루였지만 이 알베르게에서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로비를 한 바퀴 돌아본 후 다시 데스크로 돌아오니 데스크 옆 선반에 놓인 안내판이 보였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If you have a question, you can ask me anything. Please insert your question card in this box. Between 6-10 p.m. One question only. Please write in Spanish or English. 이건 뭐지? 질문을 하라고? 순례길이라 그런지 특이한 게 다 있네. 안내판 옆에는 나무 상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붉은색의 로고가 새겨진 흰색의 종이 카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종이 카드를 집어 들어보았다. 알베르게 입구에서 보았던 타오르는 듯한 불꽃 모양의 로고가 여기에도 새겨져 있었다. 살짝 두툼하면서 부드러운 질감의 종이 카드는 알베르게의 포근한 분위기와 잘 어울렸다. 그때 알베르게 주인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방키를 건넸다. 방은 201호실입니다. 편히 쉬세요. 이 카드는 무엇이죠? 나는 방키를 건네주는 알베르게 주인에게 종이 카드에 관해 물었다. 질문을 작성하는 카드랍니다.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작성하셔서 저녁 6시에서 밤 10시 사이에 이 나무 상자에 넣어주세요. 네, 나는 무슨 질문을 하라는 건지 다소 의아했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물어볼 힘조차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알아보기로 하고 종이카드를 한 장 챙겼다. 배낭과 촬영 장비가 든 가방들을 마저 들고 로비에서 바로 보이는 계단을 따라 방으로 올라갔다. 방문을 열자 짐이 올려진 침대와 아직 사용하지 않은 듯한 깨끗한 침대가 보였다. 싱글 침대가 2개 있는 2인실이었다. 방문 옆으로는 짐을 놓을 수 있게 락커가 놓여 있었다. 비어있는 칸에 배낭과 가방들을 내려놓고 침대에 가서 걸터 앉았다. 어디 갔나 보네. 그럼 나는 여기를 쓰면 되겠지? 아직 주인이 없어 보이는 깨끗한 침대 시트를 보며 나는 짐작했다. 사립 알베르게라지만 2인실에 싱글 침대라니. 이런 공간이면 촬영 장비를 정비하고 자료 작업하기에 좋겠는데 순례길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방을 함께 사용하기에 촬영 장비를 누가 손댈까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오늘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온종일 산에서 헤맸더니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나는 몸을 따뜻한 물에 씻고 싶었지만 다리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앉은 채 옆으로 쓰러져 이내 잠에 빠져들었다. 부스럭부스럭.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깼다. 잘 떠지지 않는 눈꺼풀 사이로 어떤 형체가 아른거렸다. 아직 만나지 못한 반대편 침대의 주인이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곧이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슬며시 눈을 떠 시계를 보니 어느새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정말 푹 잤네. 아이고 허리야. 나는 허리를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씻지도 않고 잤더니 찝찝해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줄기가 몸에 닿자 피로가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했다. 샤워를 마치고 세탁실로 가서 땀에 전 옷을 세탁한 후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데스크에서 가져온 카드를 챙겨 들고 저녁 식사를 하러 2층 식당으로 갔다. 식사하면서 만나게 되는 이에게 이 카드가 뭔지 물어볼 작정이었다. 식당에 들어서자 식사하고 있는 순례자들이 보였다. 저녁 메뉴는 따뜻한 치킨 수프와 바게트, 그리고 감자튀김이었다. 나는 그릇에 음식을 담은 후 빈 자리에 가서 앉았다. 테이블에는 3명의 순례자들이 식사하고 있었다. 그중 2명은 독일에서 왔다고 했다. 나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바게트를 하나 집어 따뜻한 스튜에 찍어 먹어보았다. 허기 때문인지 빵이 매우 고소하고 맛있었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한 남자가 흥미로운 표정으로 나에게 말을 건네었다. 잘 잤어요? 몰골이 말이 아니던데. 도대체 어디를 갔다 온 거예요? 아르헨티나에서 온 마르코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자는 알고 보니 나의 룸메이트였다. 아, 오늘 길을 잘못 들어서 피레네에서 몇 시간을 헤맸어요. 그렇게 다시 생장으로 돌아와서 알베르게에 왔는데 그대로 골아 떨어졌네요. 마르코가 안쓰럽게 나를 보며 답했다. 저런 고생했겠네요. 먹고 힘내세요. 식사를 이어가다 마르코가 종이 카드를 들어 보이며 나에게 물었다. 혹시 수연도 종이 카드를 보았나요? 아, 그 카드요? 안 그래도 이게 뭔지 궁금해서 가지고 왔어요. 나는 마르코에게 챙겨온 카드를 꺼내 보여주었다. 옆에 있던 독일인 친구들도 그 카드를 보았다며 그게 뭔지 궁금해했다. 데스크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게 뭔가요? 마르코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카드를 독일인 친구들에게 건네며 말했다.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마르코의 말에 나도 감자튀김을 먹으며 카드를 살펴봤다. 질문을 적는 공간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What is your question? 질문이 뭐냐고? 무슨 질문을 하라는 거지?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리다 마르코를 바라보며 물었다. 대체 이게 뭔가요? 나도 순례길은 여러 번 와봤지만 이런 알베르게는 처음이에요.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궁금하면 직접 한번 해보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독일인 친구 중 한 명이 실망한 듯 말을 꺼냈다. 당신도 모른다는 말이네요. 한번 보라기에 뭔가 아는 줄 알았더니 나도 궁금하니까 같이 보고 이야기해 봤으면 했죠. 하하하. 마르코가 어색하게 웃었다. 나는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질문 카드를 살피며 마르코에게 물었다. 그런데 뭘 질문하라는 걸까요? 순례자 숙소니까 순례길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는 걸까요? 글쎄요. 그것도 질문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냥 뭐든지 물어보라는 것 같은데요.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마르코는 적을 거예요? Why not? 한번 해보려고요. 새로운 경험은 언제나 재미있지 않아요? 재미있을 것 같네요. 나는 남은 수프를 마저 떠먹으며 대답했다. 마르코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하다 다시 말을 이었다. 회사에서도 업무 관련 질문을 많이 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져보았지만 왠지 그런 종류의 질문을 하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더구나 여기는 순례길이잖아요. 일반적이고 시시한 질문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여기 이 카드를 봐요. 얼마나 고급스러워요? 마르코의 말에 나는 카드를 다시 한번 유심히 보았다. 그의 말대로 이 카드는 누군가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 만든 듯했고 로고는 특별해 보였다. 독일인 친구들도 질문 적성에 흥미가 생긴 듯했다. 우리도 저녁을 먹고 무엇을 물어볼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마르코 말처럼 해본다고 손해볼 것도 없는데 싶어서 나도 질문을 적어보기로 했다. 나중에 나도 한번 적어봐야겠네요. 어떤 질문을 해볼까 생각하려는데 먼저 방으로 가겠다고 마르코가 자리를 일어섰다. 나도 식사를 마친 터라 마르코에게 인사하고는 식당 한쪽에 마련된 커피 스테이션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가지고 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질문 카드를 꺼내려다 갑자기 마을에 들어서고 울렸던 스마트폰 알림이 생각났다. 확인해보니 모니카와 에드리안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뒤따라 간다던 내가 도착하지 않자 걱정한 것 같았다. 페이스북 메시지 from 에드리안. 수연 어떻게 된 거야? 우린 론세스바이스에 있어. 연락해. from 모니카. 수연 배터리 찾았어? 안 와서 걱정하고 있어. 확인하는 대로 연락해줘. to 에드리안 모니카. 미안. 중간에 길을 잃어서 헤매다가 생장으로 다시 돌아왔어. 무사하니 걱정하지 마. 취재 때문에 당분간 속도를 빨리 못 낼지도 모르지만 중간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자. 건강하고 부엔 까미노. 프롬 모니카. 다행이다. 푹 쉬고 내일은 꼭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피레네를 넘어. 프롬 에드리안. 뭐? 생장으로 돌아가? 모니카 말처럼 내일은 혼자 넘지 말고 조심해. 기회가 되면 만나자. 투 에드리안, 모니카. 그래 고맙다. 또 보자. 둘에게 답장을 보내다 보니 오늘 하루가 다시 떠올랐다. 오늘은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만약 그 지프차가 나를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 상상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차에서 내릴 때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생각났다.
이름도 물어보지 못했는데 눈 내리는 산에는 조난을 당할 뻔한 걸 구해준 생명의 은인을 그냥 그렇게 보내버리다니. 뒤늦은 후회가 몰려왔으나 지금 그 사람을 찾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내가 만든 방송을 그가 볼 수 있을 확률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이 고마움을 나중에 방송 내레이션에 넣어서라도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은 질문에 대한 생각이 나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일단 생각을 잠시 접고 알베르게를 둘러보기 위해 다시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 옆에는 아치형의 입구를 지나 긴 복도가 이어져 있었다. 아, 이쪽이 거실인가? 나는 궁금함에 반사적으로 복도를 향해 걸어갔다. 하얀색 벽과 바닥이 조명을 받아 더욱 빛나고 있었다. 복도를 따라 몇 걸음 걸어가니 탁 트인 공간이 펼쳐졌다. 순간 나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다. 천장은 3층까지 시원하게 뚫려 있었고 리듬 체조 선수가 리버를 돌려 원을 그린 듯한 모양의 샹들리에가 중앙에서 길게 내려와 있었다. 거기에서 반사되는 빛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거실의 한쪽 벽면 전체는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바깥 풍경들이 잘 보였다. 이 정도라면 숙박 비용도 꽤 비쌀 것 같은데 사립 알베르게와 비슷한 금액이라 신기했다. 어떻게 이런 곳이 순례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 순례길에 대해 자료를 조사해 볼 때도 이런 곳이 있다는 리뷰를 전혀 보지 못했는데 덕분에 오늘 여기에 묵을 수 있어 다행이다. 다행이야. 나중에 이 알베르게가 순례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아마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숙박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았다. 넓은 거실 곳곳에는 초록색 잎의 관상용 화분이 놓여 있어 공간에 생동감을 더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10여 명은 함께 앉을 수 있을 듯한 큰 화이트 테이블이 있었다. 테이블 앞에 두고 몇몇 순례자들이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또 다른 몇몇은 질문 카드를 들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질문 카드에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오랜 역사를 고이 간직한 이 마을에서 현대적이고 세련된 감각이 숨쉬는 알베르게에 있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거실 한편에 마련된 커피 스테이션에서 커피를 한 잔 내려 테이블로 향했다. 저녁 식사 때 함께했던 독일에서 온 친구 2명이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다. 눈 인사를 하고는 그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다. 깊고 진한 향이 공간의 특별함과 더해져 편안함을 주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는 질문 카드를 꺼냈다. 질문 카드에는 이름과 국적을 적는 곳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질문을 적는 공간이 있었다. 이름을 쓰라고? 어떤 이름을 써야 하지? 스페니쉬 or 잉글리시라고 했으니 여권 이름을 쓰면 되나? 나는 질문도 작성하기 전에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다. 이름을 쓰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고민이 되었다. 결국 나는 여권의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이름을 적고 카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What is your question? 저녁 식사 때 한번 보았던 문구이기는 하지만 막상 질문을 쓰려고 마음 먹고 보니 새롭게 다가왔다. 무엇이든지 물어보라고? 어떤 걸 물어볼까? 어떤 걸 물어봐야 하는지부터 질문해야 하는 거 아닌가? 오늘은 왜 이렇게 의문투성이인지. 막상 질문을 쓰려고 하니 뭘 적어야 할지 막막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는데 여기저기서 다른 순례자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사람이 답을 해주는 걸까? 나 오늘 오리송으로 가려다 갑자기 눈이 오는 바람에 하루 더 묵게 됐잖아. 요즘 날씨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반대편에서 또 다른 커플의 소리가 들렸다. 와, 이 카드 정말 특이하네.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도대체 이 알베르게는 뭐 하는 곳이지? 유명한 점성술사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야? 점성술사? 순례길에 점성술사라니 너무한 거 아니야? 하하, 알았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뭘 적으면 좋을까? 이제 순례길의 시작이니까 우리가 산티아고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물어볼까? 당연히 무사히 도착해야지. 그리고 애초에 순례길은 자기가 답을 찾는 길이지 누구에게 묻는 길이 아니야. 이런 거 하지 말고 밖에 산책하러 가자. 이야기를 나누던 남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 조금 전 저녁 식사를 함께한 독일인 친구 중 한 명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물어보자. 벌써 커피 다 식어버렸잖아. 빨리 써. 넌 벌써 다 쓴 거야? 난 뭘 써야 할지 잘 모르겠어. 아, 오늘처럼 날씨가 심하게 변하는 게 조금은 걱정이 돼. 저녁 식사 때 만났던 그 한국 사람도 피레네를 넘으려다 길을 잃고 엄청나게 헤맸다고 하잖아. 심지어 죽을 뻔했다고도 했고. 순례길이 이렇게 위험한 길일지 생각지도 못했어. 그래서인지 오늘은 겁이 나기도 해. 이제 시작인데 우리가 정말 여기 온 것이 잘한 일인지 걱정이 되네.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면 조언을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해? 우리 둘만 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순례자들이랑 같이 넘을 건데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니? 그런가? 그럼 난 언제쯤 결혼하면 좋을지 물어볼래. 머리를 잔뜩 굴렸더니 맥주가 생각나네. 내가 피레네를 넘다가 길을 잃고 다시 생장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고민거리가 된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나도 좀 궁금해졌다. 만약 내가 그때 배터리를 찾으러 돌아가지 않고 에드리안과 모니카와 계속해서 함께 갔다면 무사히 피레네를 넘을 수 있었을까? 잠시 생각에 잠겼던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펜을 들어 카드에 질문을 써 내려갔다. 그리고 작성한 질문 카드를 제출하기 위해 데스크로 갔다. 마침 데스크에서 나오고 있는 알베르게 주인과 마주쳤다. 나는 그에게 데스크 옆에 있는 나무 상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 혹시 질문 카드는 여기에 넣으면 되나요? 알베르게 주인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여기 상자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답장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다음날 아침 6시부터 체크아웃 전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친절한 그의 말을 듣고 데스크 옆에 놓여있던 상자에 질문 카드를 넣었다. 그러면 답장은 어디서 받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려고 돌아서는데 알베르게 주인은 이미 복도 끝에 가 있었다. 조금 전에 아침 6시부터 체크아웃 전까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일 아침에 여기로 와서 받으면 되는 건가? 나는 답장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했으나 내일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몸도 피곤하여 방으로 올라갔다. 낮에 잠시 잤지만 방으로 돌아오니 졸음이 몰려왔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우선 쉬고 싶었다. 그래서 자료 정리는 내일 하기로 하고 침대에 누웠다.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첫 여정의 방송 콘셉트는 피레네 산길의 험준함으로 다뤄볼까? 그러고 보니 낮에 만난 갈림길이 꼭 인생의 갈림길 같기도 해. 그런데 첫날부터 좀 불길하네. 지금이라도 김 부장에게 연락해서
한 명 더 붙여달라고 해볼까? 나는 순례길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두서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위로 어느새 눈꺼풀이 스르르 감겨왔다.